자, 여기 이제 이름도 현대시를 보는 눈이라고, 또 작품을 보는 눈이 현대시 또는 현대시 같은 말이에요. 이쪽은 제가 항상 하면 좀 너무 비효율적인,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런 방법, 맹목적으로 읽고 밑줄 치고 체크하고 자료 모아서 붙이고 의미를 하나도 부여하지 못하고, 이 말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부여해 드릴 거고요. 그죠? 맹목적이지 않게 바라보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많은 양을 학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하기 싫어지고 눈물이 나고 괴로워진다. 이 결과가. 우리는 요 방법대로 갑니다. 이게 지향입니다. 그동안은 단어를 분석해라, 내 삶과 연결시켜라, 이제 이런 방식인데 현대시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안 할 뿐이지. 제일 첫 번째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돼 있어요. 쌍가로. 여기 이렇게 4번이죠. 첫 번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라. 화자에 대한 질문을, 시를 읽을 때 화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 첫 번째, 화자는 누구냐? 누구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른일까? 아이일까? 농민일까? 노동자일까? 또는 어떤 곳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답은 시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라는 거가 있어요. 시적 상황. 뭘까요? 시적 상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 용어로도 많이 물어보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시 속에 들어있는 시간. 상황이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 시간과 공간. 조금 더 확대하면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고도 하죠. 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만 가지고 해결되는 작품도 있는데, 작품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지난 문학사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언제 발표되었고, 그 작가는 언제를 살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면 이해의 폭이 좁아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황이라는 건 시간, 공간,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시적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가 다르겠죠. 공부할 때에는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시간도 찾아보고 공간도 찾아보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으면 뭘 쓰면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없을 수도 있잖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탓하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를. 부족하면 채우라는 게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언제 쓰였는지도 잘 모르겠어. 언제 쓰였는지는 알겠는데 그때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시대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찾아봐요. 공부하는 거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서 이해하면 뭐가 생긴다고 봐야 되죠? 뭐가 추가됐죠? 배경 지식 이렇게 공부할 추가되는 거야. 없던 거.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난 이 시대를 알고 난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상위인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위인지를 발휘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럼 내가 이거 왜 몰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지금 모르는구나. 확인해 둬야지. 맞나요? 그러면 이전과는 배경 지식이 조금 바뀌었겠죠. 그런데 요거 한 번 했다고 장기 기억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기록해 놓았더라도 이렇게 내 경험을 했어. 직접 내가 찾아서 그 기록도 했어. 그럼 이 기억이 영원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보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자기를 괴롭혀. 인간의 기억은 망각하게 돼 있습니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 언제 되냐면 이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뚝 작품을 꾸준히 봐요. 그럼 또 나와요. 또 나오면 봤었나? 이거 정리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또 해. 근데 나중에 보면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멍청이. 화사가 부릅니다. 여기 해놓고는 또 한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또 만납니다. 그 비슷한 상황을 또 만나요. 그때는 2번 했기 때문에 메모라도 2번 했기 때문에 이건 있던 거야. 돌아와서 그러면 흔적이 한 번에 안 남는다는 거다. 반복해야만. 그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작품 맨날 반복하나요? 아니에요. 한 번 쭉 갔다가 돌아와서 또 쭉 갔다 돌아.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기억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괴롭히지 말아라. 알겠죠? 자, 일단 시적 상황. 딱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3월 2일 날 올해는 3월 4일이지만 하여튼 보통은 3월 2일 학생이 선생님 시적 상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딱 첫날 국어 시간에 딱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 나가. 밖으로 나가. 옛날에는 막 애들이 질문하면서 혼냈어요.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상황이란 시간, 시 속에 들어가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한단다. 오케이, 됐죠. 다음. 그러면 이제는 시적 화자의 처지라는 말을 썼어요.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려. 비슷할 수도 있어. 시적 상황과 이런 말도 쓰고 용어가 시적 화자의 상황이란 말도 써요. 요게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자, 방금 우리가 시적 상황은 시간, 공간,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이다. 이 말 했잖아요. 시적 상황이. 그럼 시적 화자의 처지는 바로 뭐다? 이 속에 들어있는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난한지, 부유한지, 그죠? 이별을 했는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떠도는지, 이 속에서, 오케이? 요 속에서 뭐 하고 있니? 화자, 너 뭐 하고 있니? 를 묻는 거예요. 화자의 처지를 묻는다는 건 시간, 공간, 사문화적 맥락 찾고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반성하고 있는 거야? 기뻐하고 있는 거야? 슬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는 되죠.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줄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자의 정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서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정서란 무엇이죠? 선생님, 화자의 정서란 무엇입니까? 제가 17년 동안 궁금해 오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화자의 정서란? 뭐라고 이제 해주면 좋겠죠. 뭐라고 설명해주면 좋을까? 정서란 뭘까? 가장 비슷한 말.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애매하면 반의어나 유의어로 바꿔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도 뭘 읽을 때에도 어떤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우면 유의어나 반의어로 바꿔라. 그러면 정서를 좀 더 쉽게 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려면 단어. 네, 맞습니다. 감정이라고 찾으면 돼요. 이게 더 쉽잖아. 왜? 정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감정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는 감정, 희, 노, 에, 락, 에, 오요. 이렇게 6, 7가지로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약간 정말 미묘한 감정을 나한테 느끼라고요. 밖에 있어. 저건 화자의 감정이고 나와는 무관해. 내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그렇지 않아요. 화자의 감정이란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화자가 느낄 수 있다는 건 나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찾으세요. 읽다가 화자가 정서를 우리가 많이 묻거든요.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럴 때 평소에 공부할 때 이 화자의 정서가 나한테도 있나? 내가 느낀다면 어떤 내 느낌으로 본다면 어떤 거지라고 나로 자꾸 돌아오라고요. 그럼 금방 찾아집니다. 알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왜 감정이라고 안 하고 정서라고 부를까? 이 용어에서 우리 시에서 시 화자의 정서라고 그러지 화자의 감정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시에서는 왜 정서라고 할까요? 감정이라고 하지 않고. 지속되니까? 지속된다. 감정도 사실은 지속성이 있죠. 왜 시에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좀 더 정제된 감정. 그냥 그 정도. 같은 거야.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는 워낙 막 정말 많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시에 표현할 때는 언어로 표현되니까 감정이 쉽게 말하면 감정이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제될 수밖에 없잖아. 그거야. 그런 차이는 없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다.
그대로 한번 투영시켜 보면 찾아진다. 어려운 거 없어요.